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계기로 드러난 대한축구협회 혁신을 위한 K축구혁신위원회, 보신 것처럼 잠시 뒤에 출범합니다. 네, 한편 지역 비하 응원으로 논란을 빚었던 배제고 야구부는 상대 학교였던 광주제일고를 직접 사과 방문합니다. 관련 내용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홍명보 전 감독이 지난주에 LA로 출국을 했고요. 그리고 축구대표팀 귀국 이후에 불거진 갈등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축협에서도 이 갈등설을 부인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큰 이슈가 터졌을 때 흘러가는 일반적인 맥락이라고 봅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 이슈를 키우죠. 의혹이 제기되고 이렇게 이슈가 커지면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당사자들의 해명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도 조별리그 끝나고 닷새 만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죄송하다는 사과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축구협회로서 일단 부인하고 보자라는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 클린스만 감독 때 있었던 그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그 충돌이 있었죠. 이것도 막 그 의혹이 제기될 때 다 부인했습니다. 네.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만한 인정할 만한 이 정황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인정했거든요. 때문에 축구협회가 좀 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월드컵이 뭐라고 월드컵 끝났는데 한쪽에서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축구협회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진실 게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뭐 대단하다고 국민적인 이 관심사에서 궁금한 걸 풀어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홍명보 감독이 해명을 해야지 되거든요. 뭐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라는 식의 회피가 아니고 홍명보 감독이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지금 월드컵과 관련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다음 단계로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그 행동이죠. 네, 홍 전 감독의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홍 전 감독에 대한 살인 협박글 그리고 LA에서도 홍명보는 오지 마시오 이렇게 출입 금지 문구도 내건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축구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이번 결과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대응은 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우려스럽죠. 네. 자, 우리가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과 비난, 월드컵에서 부진하다라는 이유로 비판과 비난하는 것도 일단 이 감독 홍명보에 대한 비난이지 이 홍명보 감독의 어떤 가족과 아니면 홍명보 감독 본인의 어떤 안위까지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일종의 그 협박을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보죠. 일종의 배제고등학교 응원 사건이 터지면서 이 광주제일고 폭파시키겠다는 그 협박이나 이 일종 굉장히 과잉이고 일종의 이렇게 이슈로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면은 과잉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에서도 여러 가지 지난 시간 동안에서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그 형사법으로라도 이 추후에 불필요한 어떤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축구 팬들 입장에서도 너무 감정적인 대응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축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기자 연결해서도 들어봤지만 K축구혁신위원회를 꾸리게 됐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생중계로 관련 발언들을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 K축구혁신위원회에 기대를 하십니까? 잘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하고 기대를 거는데 이 기대가 곧 이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원회는 문체부뿐만이 아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없이 많은 위원회가 생기거든요. 문체부에서도 한국 스포츠의 비전을 밝히는 위원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유야무야 사라진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오늘 잠시 후 3시에 출범식 간다고 하죠. 위원회 출범식은 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위원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종의 로드맵 혁신안을 마련하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보여주기식이죠. 일단은 일단 보여주기식인데 이 보여주기식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기도 힘든 게 일단 국민 여론을 수습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가겠다는 이 홍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범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정부의 개혁 의지, 그 보여주기식, 여론 수습. 그 여론 수습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축구팬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를 등장시켜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면을 정리하고 나가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선수 출신의 위원들이 어떤 어떤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십니까? 사실 네.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위원이 뭐 국민들의 또는 축구 팬들의 그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그 정도의 얘기와 그 정도의 비난 비판했던 축구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 이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맡아야 되는가? 박지성이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박지성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되는 것보다는 공동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게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계속 받고 나가겠다는 게 개혁에서의 바로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네.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박지성, 이영표 같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축구인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럼 일은 누가 하냐? 제 예상에 박지성, 이영표는 은퇴 후에 난 감독 생각 없다. 행정가가 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견문과 경험을 많이 넓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상상력도 풍부하고 무엇이 잘못된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밀실행정이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박지성과 이영표 위원의 얘기는 그러면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자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까지가 그들의 한계라고 보는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일할 사람 실무진에서 박지성, 이영표 같은 이 축구인 출신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실제 정책화시킬 수 있는 실무진이 해외 사례 그리고 이 정책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리 검토까지 통해 가지고 정책화시키는 역할은 지원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실무진이거든요. 이들이 실제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김대희 부경대 교수는 한 20년 가까이 이 한국 스포츠의 정책을 계속 담당해오고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이 스포츠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해왔던 분이거든요.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일할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걸어볼 만한 대목이기도 하죠. 예, 결국에는 이제 K 축구혁신위와 이제 축구협회 가 어떤 연동성을 갖고 가느냐도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몽규 회장이 오늘 사임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축구협회는 또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차기 회장을 또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도 좀 클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어제 그 축구협회가 발표한 내용 보고서 저 이게 무슨 일인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축구의 거버넌스하고 뭐 대표팀 운영 관리 등등 우리가 혁신안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개최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입장문을 발표한 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차기 감독 선임을 논의하겠다. 그리고 축구협회 회장 선거 제도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혁신위원회와 별개로 축구협회가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혁신위원회에 반발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차기 축구협회 회장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혁신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강제할 수 있는 뭐 법적인 근거나 장치가 없거든요.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공들여 만든 혁신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축구협회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보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K축구혁신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 제1고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버스를 보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오전에 강동구에 있는 배재고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광주 제1고에 버스가 줄지어서 도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규모가 큽니다. 배재고 학생 선수들 그리고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 80명 정도의 규모가 광주 제1고를 사과 방문한다 이렇게 소식이 좀 전해졌죠.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광주1고 주변에는 혹시 모를 충돌이나 또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1고를 겨냥해서 폭발물 테러 협박글도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었고 또 배재고 앞에는 정치 싸움으로 변질돼 화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 인력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배재고 선수들 광주 제1고 강당에 모여서 30분 정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사실 지난 1일이었죠. 배재고가 광주 1고에 방문 의사를 전했지만 당시에는 광주 1고 측이 거절을 한 바 있고 오늘 이 만남이 성사된 건데 30분 정도 사과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또 오후 4시부터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가서 또 참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소프트볼 야구협회로부터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측이 결국 직접 대면 사과라는 결자 해지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화면은 이 시각 광주 제1고 학교 앞 모습이고요. 아마 저 버스 안에는 이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과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들 80명 정도가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학생들과 이번 사과 방문단이 어떤 마음으로 광주로 내려왔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논란, 지난달 29일이었죠. 배재고 학생 선수들이 야구 경기 도중에 광주 1고 덕아웃을 향해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이런 응원 구호를 외치면서 해당 학교 그리고 광주라는 지역에 대한 조롱 응원을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고요. 지금 배재고에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고 지금 사과 방문을 위해서 광주 제1고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 소식 추가로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홍명보호 북중미 월드컵 출전 졸전을 계기로 만들어진 K축구혁신위원회 오늘 정식 출범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일 종목을 위한 기구임에도 흔쾌히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유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행, 즉 우리가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실행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곳으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각각 김승희 전무이사님과 조현상 사무총장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여기에 축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우리 혁신위원회의 활동을 도와주실 분으로 유영근 변호사님과 김대희 교수님 등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체부 장관이 이 혁신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제가 참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의논할 수 있도록 판을 깔고 틀을 만들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의 든든한 후견인, 믿음직스러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으로, 예산으로 우리 K축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정부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제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일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가치이며 약속입니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협회 사무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동시에 국민의 염원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소명을 다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실천의 한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물러나고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이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러난 자리는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고 계신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님께서 맡아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고 이제부터는 축구인들, 체육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정부는 한 걸음 뒤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K축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유승민 회장님을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락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럼 저는 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옮길까요? 유 위원장님께서 이제 위원장님으로 모두 발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제 이렇게 한국 축구의 발전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장관님과 차관님의 제안을 받고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이자 또 축구 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사실 며칠 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체육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체육회 행정을 끌고 있는 대한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위원직을 수락하게 됐는데 또 장관님께서 체육인들이 주도하는 또 축구인들이 앞장서서 축구협회의 발전과 축구 선수들의 앞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위원장직을 또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사실은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이 끝난 후에 다양한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가 논의가 정말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논의 결과가 권고인지 또 협의안인지 또는 후속 절차를 전제로 한 이행 과제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성과 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관님이나 차관님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 축구협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장관님께서 서두에 모두 발언에 말씀해 주셨듯이 또 축구협회는 다만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또 축구협회만이 아닙니다. 또 FIFA의 정관을 따라야 되는 어떤 국제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단체로서 K혁신위원회 현장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유승민 대한협회 체육회장을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락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희영 장관이 이 회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모두 발언을 했거든요. 이 모두 발언에서 각 9명의 위원이 참가했는데 각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장관 본인도 참여한 이유는 이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혁신위원회가 필요한 모든 예산 등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체육단체의 중립성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립성도 이 정부 그리고 문체부에서 중요한 가치로 지키겠다. 그래서 정부가 축구협회의 이 로드맵이나 혁신안을 짜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지키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공동위원장에서 물러난다는 얘기는 아마도 앞서 얘기했던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 장관이 직접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네. 본인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공동위원장직을 부탁을 했고 유승민 체육회장이 승낙을 해서 지금 첫 회의에서 박지성, 유승민 잠시만요. 공동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예. 박지성 공동위원장의 말도 축구가 한번 앞으로 들어볼게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개선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축구인의 한 명으로서 이 자리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의 모든 스포츠 중에 한 종목일 뿐인 이 축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었고 그만큼 이 축구인들이 더 분발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아와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있었고 안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그런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계기로 진정으로 앞으로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단순히 축구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선두주자로 이끌어가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구협회, 한국 축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크고요. 그 첫 걸음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기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이 얼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을 보내주시는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자리에서 이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책임감이 크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논의한 이런 사안들이 유승민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만큼 반영이 되고 얼만큼 실천에 옮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는 당연히 독립적인 단체고 그 단체가 좋은 일을 해나가기에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모였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축구협회나 K리그 연맹도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면서 논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나 이용표 위원, 박주호 위원도 축구선수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국 축구가 나아갈 것인지 단순히 축구선수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을 다 검토하고 이게 정말 실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충분히 모든 논의를 거쳐서 좋은 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공개는 모두 발언까지입니다. 자, 박지성 공동위원장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축구인의 한 명으로서 이 자리가 참 죄송스럽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논의된 사안들이 반영이 되고 실천에 옮길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또 갑자기 좀 위촉이 됐는데 유승민 회장도 지금 이 혁신위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K혁신위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과연 축구협회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를 밝혔습니다. 예. 혁신위원회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 그러니까 혁신안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이게 권고인지 아니면 대한축구협회의 이행 과제물인지 이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혁신위원회가 만들어내는 이 축구협회 혁신안의 일종의 실행력, 그러니까 구속력을 정확하게 갖춰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는 이 축구협회 회장이 혁신의 안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 절차를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인데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을 짚어준 거죠. 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던 얘기가 축구협회가 독립적인 조직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사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뒤에서 우리가 서포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을 이 독립적인 기구에 대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지난해 축구협회 특별감사를 할 때 축구협회가 내부적으로 조용하지만 은근히 반발했습니다. 예. 그 반발이 뭐냐면은 FIFA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FIFA의 그 규정 중에 각 축구협회가 FIFA의 그 회원이기 때문에 각 나라 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이라는 것은 정부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강조하는데요. 이 FIFA가 2015년에 쿠웨이트 정부가 쿠웨이트 스포츠 단체의 인사를 쿠웨이트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니까 이 쿠웨이트 대표팀의 국제대회 참가 권리를 박탈을 해서 국제대회 참가 금지를 시킨 사례도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FIFA가 우리 문체부의 이런 혁신안 등을 체육단체,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대한 일종의 개입이나 탄압으로 봐서 FIFA와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인 최희영 문체부 장관도 모두 발언해서 선을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의미로 공동위원장에서 내려오고 체육위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해서 오늘 승낙을 받고 박지성, 유승민 두 공동위원장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배제고 야구부가 광주 제1고를 찾은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두 학교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과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학생들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재발 방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그 광주 제1고를 방문한 배제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이 사과를 또 받아들이는 광주 제1고 야구부 학생들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 포옹이나 뜨거운 포옹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이 한 장면이 스포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갈등을 넘어서는 치유와 화합의 한 장면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형식적으로는 이런 뜨거운 포옹이지만 이 뜨거운 포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바는 우리 한국 스포츠계를 뛰어넘는 이 교육계에서도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 슬픈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이 슬픈 역사를 되짚게 하면서 아픔을 다시 상기시키는 차별과 혐오적인 표현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교육과 제도적인 보완책을 논의하는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이 문제가 학원 스포츠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일인데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정치적인 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 진영 싸움 구조까지 만들어 버렸는데, 스포츠계에도 또 교육계에도 자정 능력이 있고 건전한 상식, 인권 의식을 가진 분들이 오늘처럼 사과하면서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배제고의 광주 1고 사과 방문 관련해서는 저희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이야기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